자, 이런 문제 나오면 평균 변화율 관계식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곡선상에 두 개 점이 있고, 이렇게 곡선이 있고, 그 두 개 점. 여기 있는 점 K라고 합시다. K, FK. 여기 있는 점 K 플러스 2까지. 여기를 적당히 K 플러스 2라고 하고, FK 플러스 2. 여기서 여기까지 변화할 때 평균 변화율 계산한다, 하겠다는 뜻은 두 선분을 있는 선분의 기울기를 구하겠다는 뜻이죠. 그럼 K 플러스 2 빼기 K 분의 F K 플러스 2 빼기 FK 가 될 겁니다. 근데 그 평균 변화율 값이 K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얘랑 지워지고 나면 분모에 2가 남고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FK 플러스 2 마이너스 FK는 2K라는 관계식이 나타나죠. 이 관계식을 통해서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2에서 4까지예요. 이번에는 이 그래프 위에 어떤 그래프인지 모양은 중요한 게 아니고 2,F2라는 점이 있고 4,40,F40이라는 점이 있다는 뜻이죠. 이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니까 40에서 2를 뺀 거 분의 F40 마이너스 F2 이게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였죠. 분모는 38 분자는 F40 마이너스 F2. 자, 38이 문제인 게 아니고 얘가 문제잖아요, 지금. F40 마이너스 F2가 문제인데 얘네 둘의 간격은 몇 칸이죠? 두 칸이에요. 근데 이거 몇 칸이냐면 38칸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얘를 구할 수는 없고 축차 대입법을 통해서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 값을 찾아야 될 텐데 일단 두 칸인데 최고차항이 지금 40이니까 여기 K에다가 38을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첫 번째 식에 F40이 나오죠? 마이너스 F38은 2 곱하기 K 자리에 38. 그 다음에 K에 36을 집어넣어야죠. 37이 아닌 36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는 여기다 36을 집어넣어야 얘랑 얘랑이 지워지는 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의미 없이 37 집어넣지 마시고 36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럼 2 곱하기 36. 그 다음은 당연히 K에다가 34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F36 마이너스 F34 2 곱하기 34. 자, 이런 흐름으로 가서 어디까지 대입해야 돼요? 이거 나올 때까지. 맨 끝에 F2가 나올 때까지. 그럼 당연히 2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F4 2 곱하기 2.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쭉 더하시죠. 더하면 이렇게 여기 이제 하늘색에서 요렇게 숫자, 요렇게 숫자 이런 식으로 지워지죠. 이렇게. 그럼 맨 앞에 남은 게 F40이고 맨 끝에 남은 게 F2예요. 왼쪽을 다 더하겠다는 얘기는 오른쪽도 더하겠다는 뜻인데 이 숫자를 다 더하다 보면 2는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2 플러스 4 플러스 38이죠. 이거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수열. 등차수열 합공식. 2분의 항수 몇 개? 항수 몇 개예요? 19개죠. 2부터 38까지 짝수의 개수만 센 거니까 19개 곱하기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이게 등차수열 합공하는 공식 중에 일부였죠. 여기는 2랑 여기는 2는 지워지고 남은 건 이거예요. 그럼 F40-F2는 분자에 있는 F40-F2는 요 값을 계산한 거죠. 19 곱하기 40. 걔를 38로 나눠요. 약분하면 2가 남고 다시 약분하면 22. 이 문제 정답이 됩니다. 자, 두 당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2 곱하기 g'2의 값을 곱해서 답을 구하는 과정인데 적당히 로피탈 쓰는 게 좋아요. 이런 문제들은 대단한 난이도를 띠고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로피탈을 써서 최대한 식을 줄이셔야 됩니다. 계산식도 좀 줄이시고. 그리고 몇 번에 걸쳐 자꾸 말씀드리는 게 오해할까 봐 그래. 선생님 풀이에 로피탈을 보여드리면 학교 선생님은 로피탈 쓰지 말라고 하시던데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학생들이 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시긴 한데 로피탈의 정리, 수학적으로 정리라는 거는 써먹을 수 있을 땐 써먹으라고 만들어진 공식 같은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써먹으면 되지만 매달리지는 마세요. 매달리다 보면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나 수능 같은 형태의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에서는 안 풀리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달리진 않되 단순 계산할 때 써먹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써먹는 게 좋아. 시간을 줄이기 위한 용도인 거니까.
로피탈은 이런 내용이었죠. 다시 한번 까먹으셨을까봐. 구하라는 거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의 극한값을 구하는데 보통 이 모양이 0분의 0꼴일 때, 물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 쓰이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미적원에서는 이 꼴일 때 주로 많이 쓰여요. 그럼 이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 극한값이 만약 알파라면 이게 0분의 0꼴이라고 치고 분모를 미분합니다. 그럼 g'x죠. 분자를 미분해요. f'x예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하면 이 극한값이나 이 극한값이나 답이 똑같이 나온다는 게 로피탈의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0분의 0꼴에서 원식에 대한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는 분모 분자를 각각 미분한 다음에 이 x에다 a를 집어넣어서 나온 이 극한값 자체가 원 극한값과 다르지 않다. 근데 미분을 하게 되면 차수가 떨어지고 식이 그만큼 단순해지기 때문에 좀 편하게 풀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를 봅시다.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로필타보다 먼저 해야 될 거는 분모가 0분의 0꼴인 거니까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분모가 0에 수렴하죠. 그럼 분자도 0에 수렴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0 이렇게 되니까 이항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여기서는 x가 2로 가게 되면 분모가 0에 수렴한다. 근데 이걸 집어넣으면 똑같아요. 여기 2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3g는 마이너스 f2가 되니까 이것과 똑같은 답이라서 뭐 굳이 얘는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사실 이거 1번도 별 필요 없어 보이는데 그냥 바로 할게요. 로피탈. 그냥 원래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죠? 한 번만 잠깐 보여드리면 풀이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푸는 방식을 알고 있으나 굳이 이렇게 안 푸는 것 뿐이죠. fx 뒤에 뭐 붙여야 돼요? 이 모양을 봐봐. f2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 마이너스 3gx 뒤에 없던 마이너스 f2가 생겼으니까 플러스 f2를 붙여야죠. 이렇게. 그래야 얘랑 지워지면 원식과 다르지 않으니까. 근데 짝을 져줄 때 이렇게 짝 찍고 이렇게 짝 째서 따로따로 계산하시는 거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f2가 되고 여기 있는 f2 자리 대신에 누굴 대입할 수 있나요? 3g2를 대입할 수 있죠. 같은 값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을 바깥으로 빼내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여기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을 빼내면 gx-g2가 될 테고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죠. f'2가 되고 얘도 g라는 함수의 미분계수 정의니까 3 곱하기 g'2가 돼요. 그 값이 4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기 식에 맞춰보면 그런 뜻이긴 한데 이제 이 과정을 줄여놓은 게 로피탈이라고요.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분모를 미분해요. 분모를 미분하면 1이죠? 분자를 미분하면 f'x 마이너스 3g'x 4 따라서 이제 여기다 2를 대입하게 되면 f'2 마이너스 3g'2의 값은 4라는 아까 그 과정을 간단히 줄여서 이렇게 결과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도 그렇게 해봅시다. 나도 어쨌든 이게 0분의 0꼴이라 분모를 미분하면 1이라 생략하고 분자를 미분한 식 f'x 플러스 3g'x가 되고 얘는 상수죠. x가 없는 숫자를 대입한 관계식에 숫자를 대입했으니까 숫자일 거예요. 그럼 숫자를 미분하게 되면 없어지죠.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극한값이 6 나온다는 뜻이죠. 여기다 이제 2 집어넣으면 f'2 플러스 3g'2의 값은 6이 되고 얘네들 위아래 연립하시면 되죠. 둘을 더하게 되면 2, f'2는 10 따라서 f'2의 값은 5가 되고 5를 집어넣어서 넘기고 양변을 3으로 나누면 g'2의 값은 3분의 1 지금 문제는 둘을 곱하라는 문제였죠. 정답은 3분의 5가 정답입니다. 이것도 이제 미분 방정식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 원래대로 풀면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x의 0지 이거는 필요하긴 해요. x의 0, 0, y, x의 0, y의 0을 집어넣으면 f0 플러스 f0 이렇게 이항하면 하나하나 지워지고 f0 값이 0인 걸 알겠죠. 근데 이걸 써먹어야 되거든. f'0 미분계수의 정의고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0 플러스 h 마이너스 f0 이걸 쓰거나 아니면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x분의 fx 마이너스 f0 이걸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써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써서 미분계수 F'0을 정의해야 되는데 식 자체가 가로 안에 두 개 항을 더하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모양보다는 이 모양이 이걸 써먹을 수 있는 방식에서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지우고 위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 얘를 여기에 맞춰 쓰는 거죠. f0 플러스 fh 마이너스 f0. 그럼 얘랑 지워지고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h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가? 그럼 우리는 f'2를 구해야 되니까 다시 f'2를 정의해야 돼요. f'2는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2 플러스 h 마이너스 f2 이게 미분의 정의죠? 이거 빨리 못 쓰면 너 문제 심각한 거다. 이거는 빨리빨리 써줄 수 있어야 되죠?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얘를 여기에 맞춰 다시 써줘요. 가로 안에 두 개의 덧셈이면 쪼개서 덧셈하라는 얘기죠. f2 플러스 fh 마이너스 f2 얘랑 지워지고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h가 이 값이에요. f'2. 근데 그 좀 전에 구한 값이 있었죠. 여기 있었어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답은 마이너스 1, 5번이 정답이다 라는 거였죠. 그치,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빨리 푸는 방식이 있었죠. 편미분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게 고등교과는 아니고 편미분이라는 걸 이용하면 풀이법이 좀 더 빨라진다고 그랬죠. 쓰는 방식은 이래요. 첫 번째, 주어져 있는 이 xy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y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럼 f, 쟤는 y를 포함한 1차식이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돼요. 합성함수의 미분이라 원래 안에 거 바깥으로 끄집어내 다시 미분해줘야 되는데 y에 대한 1차식을 미분하면 그냥 y 앞에 있는 것은 1이기 때문에 생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y에 대해서 미분하겠다는 뜻은 y가 없는 x 관계식은 전부 다 숫자라는 뜻이에요. y가 문자, 그럼 x는 숫자인데 f라는 관계식에 숫자를 집어넣었으니까 이 fx는 여기서는 숫자로 보셔야 돼요. 그럼 숫자를 미분하면 없어지고 쟤를 미분한 식만 남겠죠. 그런 다음에 y에다 0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y에다 0 대입하게 되면 f'x는 f'0. 결론은 도함수칙 자체가 f'0과 같고 f'0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마이너스 1. 따라서 도함수가 x에 어떤 숫자가 와도 얘는 도함수 값이 마이너스 1 나온다는 뜻이죠. 미분계수가. 그게 1 집어넣든 2 집어넣든 3 집어넣든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 보나마나 여기다 2를 집어넣어도 어차피 x의 관계식이 없기 때문에 정답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 오늘 처음 들은 분이 계시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이건 왜 고등학교 교과서에마다 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 한 번만 더 해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처음에 아까처럼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또 풀이법 첫 번째,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y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럼 쟤는 그냥 쓰시면 돼요. 쓰시고 미분했다는 기호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얘는 y가 없는 관계식이니까 미분하게 되면 없어지고 이거 미분하게 되면 f'y가 되고 이거 미분하는데 y가 문자고 x는 계수인 거죠. 그럼 xy를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남지 않을까요? 그렇죠. 두 번째, 이런 다음에 y에다 뭐 대입하시라고요? 0 대입하시면 도함수가 나와요. y 0 대입하게 되면 f'x는 여기다 0 대입하죠? f'0 플러스 y에다 0 대입하는 거니까 x는 놔두셔야 돼요. 따라서 도함수 f'x는 f'0 f'0의 값이 필요하죠, 우리는. 그럼 f'1을 가지고 f'0의 값을 찾아야 돼. 이건 아까 계산한 대로 이제 따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0 구하고 하시면 되니까 이건 구했다고 치고 관계식은 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f'0만 따로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거를 다 일일이 다 해드릴 시간 없고 그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 그리고도 못 알아들으면 근데 솔직히 여기 먼저 배웠던 분들은 못 알아들으면 너 진짜 혼나야 되는 거고 새로 배우신 분들이 이 설명이 약하기 때문에 해보시고 안 되는 거는 따로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질문해도 네, 전혀 상관없으니까 질문하시고 다음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29번. 지금 마음이 좀 급해요. 할 거는 많은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다음 같은 그림에서 1번, 이건 평균 변화율과 그다음 미분계수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런 문제 나오면 분모에다 당연히 b-a를 깔아줘야 되고, 그 b-a가 여기 있네요. 양변을 b-a로 나누시면 됩니다. 근데 b가 a보다 크기 때문에 b-a는 양수가 되죠. 양음을 따지는 이유는 식 자체가 부등식이기 때문에 양음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뀔 수 있어서 b-a라는 양수를 양변에 나누게 되면 b-a분의 fb-fa 양수로 나눴으니 부등호는 안 바뀌고, 이게 맞냐는 거죠, 결국은. 근데 이거는 b,fb라는 점과 a,fa라는 점을 지나는, 두 점을 지나는 선분의 기울기,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선분의 기울기가 딱 이렇게 나오죠, 평균 변화율.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선분의 기울기랑 기울기 2짜리 직선과 그 기울기를 비교해보면 기울기 2짜리가 더 크겠죠, 양수값이니까. 네, 이건 맞는 말이고. 이건 2번은 양변을 뭘로 나눠주면 좋을까요? 안 나눠주면 그냥 안 나눠주면 이거 넘겨도 돼. 넘기면 B, FA, A, FB. 그런 다음에 양변을 AB로 나눕시다. AB로 나누고 AB로 나누는데 AB는 양수들의 곱이니까 양수라 부등호는 안 바뀌고, B 약분되고 A분의 FA, B분의 FB. 뒤에 뭐 생략돼 둬야 되죠? 빼기 0, 빼기 0. 여기는 F0 빼기 F0이 생략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F0은 0을 빼는 거는 괜찮겠으나 F0은 마음대로 빼도 됩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디를 지나가요? 0,0을 지나가기 때문에 결론은 0,F0이라 봐도 무방해서 F0은 0이라 빼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뺐더니 이건 의미가 뭐예요? A,FA라는 점과 0,0, 0,0 그 두 점이 있는 선분의 기울기, 얘랑 얘는 B,FB라는 점과 0,0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 누가 더 크냐라고 했는데 이쪽이 더 크죠. 네, 맞네요. 그래서 위엔 이 부등호 방향대로 맞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답이 되고, 3번은 그냥 그림으로 보고 합시다. A에서의 미분계수, A라는 점을 통과할 때 곡선과 한 점에서 만나도록 그리는 접선의 기울기, 얘는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과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누가 더 크죠? F'A가 더 크죠. 네, 이것도 맞는 말. 4번도 양변을 A로 나눠줘야 좀 모양이 이쁘지 않을까요? A는 양수라 나누면 A분의 FA, 이쪽이 크다라고 되어 있죠. F'A 뒤에 붙이고 이것도 똑같이 붙이면 이렇게 지나는 선분의 기울기랑 이거죠. A에서의 미분계수, 누가 더 큰가요? 이쪽이 더 크지 않나요? 부등호 틀렸죠. 네, 4번이 틀린 답이에요. 자, 이제 5번 보셔야 되는데, 5번이 결국은 이게 사실은 4번의 답이 너무 싱겁게 나왔지만 5번이 아마 가장 좀 어려운 케이스예요. 근데 5번 안에 있는 값을 보니까 어디서 보시던 거죠? 이거 눈치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술기하죠. 두 양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 이게 산술평균. 두 양수를 곱한 값의 루트 씌운 값, 기하평균.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항상 커나 같으며 등호는 언제 성립하죠? A와 B가 두 양수값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죠. 자꾸 교재마다 문제마다 이 등호 성립하는 이유를 자꾸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등호 성립할 때 이 산술 기하의 최대 최소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등호의 위치가 중요하다고요. 언제 같아집니까? 그때 보통 최대나 최소가 나오기 때문에. 산술 기하는 언제 쓴다고 그랬죠? 중요한 건 언제 쓰냐가 중요하잖아요. 공식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 그 공식도 보통 이게 원공식이지만 실제 우리는 이렇게 외우지 않죠. 보통 이렇게 외우죠.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 한 것보다는 커 나왔다. 이렇게 외우죠. 이 식 언제 써요? 언제 써? 권지훈. 산술기 언제 써요? 죽는다 너. 두 양수일 때. 전제가 이겁니다. 두 양수. 두 번째, 합의 값이 일정하게 주어질 때 문제 자체가 곱의 최대를 구하라는 문제.
그 다음에 고배값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주어지지 않아도 구할 수 있을 때 그때 합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 고등교과성 이 조건이 주어지면 그냥 100% 산술기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없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배 최대나 합의 고배 최소는 못 구해. 합의 최대도 못 구해요. 못 구하는 이런 식 자체가 반쪽짜리 부등식이라고 그래요. 합은 어떤 특정 값보다 늘 크거나 같고 고배값이 주어지면 이게 숫자로 바뀌고 그럼 합은 어떤 숫자보다 늘 크거나 같다는 뜻은 이상의 값만 같지 그보다 작은 값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등호가 성립할 때 최소값이 나오며 고배값은 합의 값이 주어지고 양쪽을 2로 나누게 되면 루트 AB 값을 통해서 AB의 고배값을 알 수 있고 그 곱은 어떤 특정 값 이하가 되기 때문에 이하라는 얘기는 계속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큰 최대값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산술기하를 말하고 있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5번 결과 한번 봅시다. A 플러스 B는 2루트 AB보다 AB가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늘 크거나 같겠죠. 근데 등은 언제 성립한다고 그랬죠? AB 같을 때. 근데 지금 AB 같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등호는 빼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다는 뜻이야. 여기 있는 값이 이쪽 값보다 큰 값을 간다는 뜻인데 이 함수 모양을 잘 보세요. 따로 그려드릴게요. 여기다가. 이 함수 모양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럼 여기 있는 x값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걸 테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걸 테고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걸 테고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걸 테고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될 텐데 무슨 말이에요?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분계수는 작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미분계수는 작아지고 있다. 그렇잖아요? x값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접선의 기울기는 천천히 이렇게 완만해지고 있다는 뜻은 양수값의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는 게 완만해진다는 뜻은 값이 작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x가 커지면 미분계수는 작은 거예요. x가 이쪽이 크잖아요. x는 이쪽이 크죠. 그럼 미분계수는 이쪽이 더 작은 거야. 그러니까 이쪽이 크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x 커지면 실제로 미분계수는 이쪽이 더 크다. 반대쪽이 더 크다라는 뜻이니까. 현민이 알겠니? 이건 조금 귀찮은 문제죠. 뭐 딱히 대단한 풀이가 있는 건 아니고 3보다 클 때 fx는 이거고 3보다 작을 때는 이거예요. 근데 3보다 클 때 gx가 이 2차 식에 fx를 곱해놨죠. 근데 3보다 클 때 fx는 이거니까 이걸 여기다 갖다 붙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 갖다 붙입시다. 7-2x x 플러스 a. 그래서 gx를 다시 써요.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2x 세제곱이 최고창, 그 다음 2창. 이렇게 하면 7x, 이렇게 하면 플러스 6x 제곱. 7x 제곱, 6x 제곱. 플러스 13x 제곱. 그 다음 1창, 마이너스 21x. 이렇게 되겠죠. 밑에 거는 2창, ax 제곱. 1창, a 제곱 x, bx. a 제곱 플러스 bx. 상수항 ab. x값 3에서 g라는 함수는 미분 가능합니다 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갖죠. x값 3에서 연속이란 말과 그 다음에 뾰족한 점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x값 3에서 뾰족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는 뜻이고 x값 3에서 연속이라는 뜻이죠. 그럼 연속이려면 3인보다 클 때와 3보다 작을 때 함수값이 같아야죠. 그렇죠? 그래야 연속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으면 그다음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4. 그다음 3 집어넣으면 9 곱하면 얼마니? 117.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3. 얘랑 여기다 3 집어넣은 값 9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 곱하기 3 플러스 ab. 이게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 계산은 얼마죠? 0대요? 그럼 이거 정리해보면 동량은 따로 없죠? 그냥 씁시다. 9a 플러스 3a 제곱 플러스 3b 플러스 ab. 그게 0. 두 번째,
자, 이 식을 알았고 x값 3에서 뾰족한 점이 없다. 미분 가능하다는 뜻은 이 식을 그냥 직접 미분하시면 돼요. g'(x) 저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6x 마이너스 21. 아래 거는 2ax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다 3집어넣으나 아래도 3집어넣으나 어차피 미분 가능하니까 둘 다 대입하면 같은 값이 나와야 되죠. 위에 3집어넣으면 얼마예요? 계산 좀 해줘봐. 마이너스 54. 3집어넣으면 응? 68. 78. 네. 마이너스 21. 아니 그럴 수 있어. 틀릴 수도 있지 뭐. 아 그래? 아 그럼 누가 뭐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 3집어넣으면 6a 여기다 3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렇게. 이걸 계산하면 얼마예요? 6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는 얼마? 3? 그러니까 위아래를 적당히 연립을 해야 되는데 위에 있는 식 봅시다. 이 식은 3a로 묶이죠? 그죠? 3a로 묶어보세요. 묶으면 a 플러스 3 플러스에는 b로 묶으면 a 플러스 3 다시 a 플러스 3 인수분해가 되죠? a 플러스 3 묶으면 3a 플러스 b 0. 두 가지겠죠? 하나는 a가 마이너스 3이거나 아니면 b는 마이너스 3a이거나 이렇게. 괜찮죠? a에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봐요. 어디다가? b 구하려면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a에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9 플러스 b는 3. 따라서 b 값은 12. 이거 두 개 다 정수 맞죠? 정수 a, b를 구해서 덧셈하는 문제니까 더하면 얼마? 15. 더하는 건데? 마이너스. 네. 3으로 봤어. 네, 9.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안 해봅니까? 뭐 아마 식의 구조상 안 해봐도 되겠죠. 이게 정수값이 안 나올 거라 b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3a를 어딘가에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b자리 대신에. 그럼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6a 플러스 3a 이거 일로 넘어와요. 마이너스 3은 0. 이거 인수분해 하나마나 판별식이 0보다 작죠. 그 실제로 이거는 뭐 판별식은 둘째치고 근 자체가 인수분해 안 된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근이 정수 형태는 아니라는 얘기지. 지금 정수를 원하기 때문에 이건 안 해봐도 답이 아니겠구나. 이 조건은 성립 안 하고 이 조건이 정답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주로 많이 쓰는 이제 증명법인데 f'x가 이게 x의 n제곱이잖아요. 저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답이 어떻게 되죠? n 곱하기 x의 n-1제곱 이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처음부터 답이 아니라는 거죠. 보나마나. 이런 골라내야 되죠. 2번, 4번은 답이 아니구나. 남은 거는 1, 3, 5 중에 이제 찍어서 풀겠다라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문제를 풀어서 마무리해야 될 텐데 가에 보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함수의 정의를 쓴 것 같죠. 도함수의 정의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위에 뭐 써야 되죠?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거 쓰셔야죠. 이게 도함수의 정의 f'x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남아있는 것 중에 여기 분자에 들어갈 게 이건데 똑같은 게 없죠? 저 식에다 대입하라는 것 같아요. f라는 관계식에 x 플러스 h를 대입하게 되면 x 플러스 h의 n제곱 마이너스 x의 n제곱 이게 가죠. 이거 틀렸네 봅니다. 5번도 틀린다. 1번, 3번 중에 답이 남았고 근데 나를 잘 풀어서 이제 답을 고르라는 뜻인데 이게 여기서부터 이상해지죠. 나가 아마 이 문제 핵심인 것 같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이게 뭐냐면 혹시 예전에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게 이 인수분해를 많이 쓰진 않는데 a의 n제곱 마이너스 b의 n제곱 인수분해하는 방식 알고 있나요? 그럼 이거 생각하면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죠. x의 4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세제곱, x제곱, x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 구조에 맞게 A를 써보면 n차 떼고 A-B. 그 다음 D는 뭘 쓴 거냐면 D를 잘 보면 앞에 거 제곱, 앞뒤 곱한 값의 부호 반대, 뒤 거 제곱 쓴 거고 얘를 잘 보면 앞에 거 4제곱인데 앞에 거 이게 차수 하나 작아지죠. 하나 뺐으니까 3차. 그 다음 얘랑 곱한 값의 부호 반대, 얘랑 곱한 부호 반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n차니까 an-1차가 앞에 붙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플러스로 가요. 그 다음에 앞과 뒤를 한 번 곱한 것, 앞과 뒤를 또 곱한 것, 앞과 뒤를 곱한 건데 이게 1이라 차수가 1이라 좀 비교가 쉽지 않지만 결과만 써드리면 A의 요 차수 하나 줄어요. 그럼 그 차수 준 만큼이 B가 채워 넣어야 돼요. 플러스 A의 n-3제곱 B가 채워 넣어야 돼요. B의 제곱. 그래서 얘를 곱했을 때 이 모양이 나오게 A의 얘랑 얘랑 합쳐가지고 A, B의 지수의 합은 어쨌든 지수의 합은 n-1이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정리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A 곱하기 B의 n-2제곱 곱하기 B의 n-1제곱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 인수분해법을 알아야 여기 나를 정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 이 연습이 좀 잘 안 되어 계신 분들은 아마 나에서 많이 맡겼었을 거예요. 인수분해해요. n제곱, n제곱. 그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h 마이너스 x 에다가 그다음 이것 x 플러스 h의 n-1제곱 플러스 얘 하나 줄고 얘 하나 붙이면 돼요. x 플러스 h n-2 곱하기 x 플러스 x 플러스 h 하나 더 줄어요. n-3 하나 늘어요.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x랑 여기 x는 지워지고 뭐가 남죠? h가 남아요. 이 앞에 극한을 붙인 거죠. 이 앞에.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그러면 이 h랑 이 h가 약분되고 이 앞에는 얼마 남죠? 극한이? 1이 남죠. 1분의 1이니까. 얘는 그냥 생략한 거예요. 곱하기니까 어차피 생략하고 얘만 남았다는 얘기죠. 그게 나아요. 여기 이만큼 쓴 거예요. 이만큼. 여기 있어요. 이만큼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 위치가 앞에는 이 자리라는 얘기죠. 그럼 그 자리 보니까 h-x 그 앞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x 플러스 h가 들어간다. x 플러스 h 3번이 정답이고 얘는 답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골라내시는 복잡한 증명 문제입니다. 자, 이거 아까 정리한 문제죠? 아까 했던 거예요. 미분 방식 푸는 거.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런 문제? y 대서 미분해보자. 그럼 x라고 생긴 거는 지워지고 프라임 붙이고 y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3x가 개수로 남는다. 이렇게. 그 y에다 0 대입하게 되면 도함수가 나온다.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f'0 f'0 어디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7 이게 도함수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그 다음에 기억은 이 문제가 좋은 게 이렇게 도함수식만 구하는 게 아니라 관계성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문제죠. 자, 그럼 이제 기억을 풀어봐야 돼. 기억은 어떻게 풉니까?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식을 잘 이용해야 돼요. 이게 도함수가 이게 미분이 안 붙었잖아. 위식 자체를 이용하라는 뜻이거든요. 잘 째려봐야 돼요. 어떻게 하지? 임의의 두 실수. 임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임의의 사람 이름이에요? 임의의 모든 실수.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아무거나 상관없다는 뜻이야. 이게 숫자여도 되고 x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문자도 사실 여기서 상관없다는 뜻이죠. 여기다 뭐 대입하냐면 y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보세요. 아니면 x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그럼 y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좌변은 f0, 우변은 fx, y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x, y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x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남은 건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는 f0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죠. 그럼 f0 값 찾아야 되는데 f0은 각각 여기다 뭐 대입하면 돼요? 0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좌변은 f0, 우변 f0, f0, 0 생략. 그럼 지워지고 f0 값은 0. 이거 없네 그러면. 이게 답이죠. 그 기억은 맞다. 지금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연속이다. 좋은 대답이에요. x값 a에서 연속하다. 됐나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뭘 생각해 봐요? 위에 있는 식을 보니까 위에 있는 식은 f'x가 1차식이죠. 도함수가 1차면 원함수는 2차죠. 2차는 정구간 연속 맞나요? 네, 그래서 맞는 답이다. 기억 디귿이 정답이다. 이건 약간의 좀 스킬이 필요하죠. 뭐 스킬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두 개 항의 곱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자, 얘를 이제 미분하게 되면 잘 보세요. 미분하면 앞에 건 없어지죠. 그러면 x에 대한 1차식이고 계수가 1이었기 때문에 없어지고 뒷게 남고 플러스 앞에 게 남고 뒷거 미분하면 없어지죠. 근데 만약 여기다가 내가 f'2를 집어넣읍시다. 그럼 2-4하고 여기는 없어지죠. 그럼 이 가운데를 지울게요. 주어져 있는 fx가 곱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고 x의 계수가 1인 상태인 1차의 곱으로 표현되는 식에서 미분해서 2를 구하시오 그러면 2 집어넣어서 0 되는 식을 빼고 나머지 식에다가 2를 대입한 결과 답이 똑같다는 거예요. 의심되시면 한번 더 해볼까요? x-2, x-4, x-6. 근데 구하라는 거는 f'2를 구하라고 한다고 칩시다. 그럼 답은 뭐냐면 이 식 중에서 2 집어넣어서 0 되는 얘 빼고 나머지 식에다 2 대입하는 결과가 정답이에요. 이렇게 된 게 f'2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걸 미분하게 되면 앞에 거 없어지고 두 번째랑 세 번째 남고 플러스 앞에 거 남고 가운데 거 없어지고 플러스 앞에 거 두 번째 거 뒤 거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 2를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대입하면 이거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없어진다는 얘기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얘도 없어져요. 여기만 남고 여기다 2 대입한 결과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1차항의 곱의 형태로 쭉 배열되는 fx의 f'2를 구하라는 얘기는 2 집어넣어서 0 되는 식 빼고 나머지 쓰라는 얘기예요. 밑에 f'4는 이거 빼고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4-2 4-6 해서 4-18 4-20 잘 약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약분해야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이렇게 없어져요. 여기 마이너스 4 나오겠죠? 요 답이 마이너스 4 나올까요? 4-8이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그럼 모양을 봐서는 이게 항상 이런 문제는 대칭형이잖아요. 분모에 가장 조그맣게 남은 가장 조그만 수가 남으면 분자는 가장 큰 수가 남겠죠. 이런 식으로 지워갈 테니까 이렇게 지워갈 테니까 남은 건 2분의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9 이렇게 남게 됩니다. 50번 자, 이 정도도 로피탈 쓰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F3의 값은 4. 여기다가 G3의 값은 마이너스 1. 이걸 로피탈 써서, 로피탈 쓰면 분모는 없어지죠. 분자 미분, F'X, 얘 없어지고, 거기다 3 대입하면 F'3의 값은 2. 극한값과 같은 거다. 미분에서 구한 극한값이나 원 극한값은 같다. 얘도 미분하게 되면 분모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프라임에 3 집어넣으니까 G'3의 값은 9. 다 됐네요. H'3, H가 얘예요. 이걸 미분하게 되면 곱의 미분을 쓰는 거죠. H'X는 F'X, GX 플러스 FX, G'X. 여기다 숫자 대입하는 거잖아요. H'3. 이거 3 집어넣으면 여기들, 이 4개를 각각 요 자리에 싹 집어넣어서 계산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x에다가 일단 2를 대입하면 분모가 0의 수렴하죠. 무슨 꼴의 극한인지 알아야 되니까 분모가 0의 수렴, 그럼 당연히 분자도 0의 수렴이야 극한값이 나오겠죠. 그럼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8 마이너스 2, 6, 12 마이너스 12 0 따라서 2의 n제곱은 32 n의 값은
5. 여기다 5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x가 2 집어넣으면 분모 0, 분자도 0, 0분의 0꼴. 로피탈.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 미분하면 없어지고 분자 미분하면 5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 이게 극한값. 여기다 2 대입하면 60 맞죠? 80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 얼마예요 그러면? 62 얘랑 더하면 67이 정답이다. 로피탈 안 쓰면 어떻게 되죠? 혹시 n이 5인 것까지는 어차피 똑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n 5 구했고 로피탈을 만약 안 쓴다면 이 전체식을 fx로 두든지 아니면 이만큼 숫자 빼고 요만큼을 fx로 두세요. 그러면 f2 값은 보나마나 10일 겁니다. 여기 있는 숫자 지워줘야 되니까. 그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이만큼이 fx잖아요. fx-f12는 f2랑 같고 이게 미분계수죠. f'2 그러니까 저식을 미분하는 뜻이니까 f'x는 5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 저기다 2 대입한 값 2 대입하면 아까 그거 얼마죠? 62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푸시면 되는 서술형 할 때 이렇게 푸시고 아니면 뭐 간단하게 푸시고 65번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네. 일단 가에서 할 수 있는 가는 보통 이렇게 무한대가 주어질 때는 fx의 차수나 개수를 알려주죠. 몇 차예요? 그렇죠. 2차분의 2차가 돼야 극한값이 나오죠. 위아래 두 개 중에 차수가 크게 되면 분모가 크면 영의 수렴하고 분자가 크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니까 극한이 나온다는 얘기는 같은 차수인데 2차분의 2차 앞에 있는 개수로 극한값을 구하는 거니까 8x 제곱이 될 테고 근데 1차항은 모르겠네요. ax 상수항은 모르겠어요. b 이렇게 씁시다. 그 다음 나에서 알 수 있는 거는 f0의 값이 마이너스 5라는 걸 수 있죠. 분모 0에 수렴하면 분자도 0에 수렴한다. 그 다음에 이것도 로피탈 쓸 수 있죠. 분모 미분하면 1이고 없어지고 분자 미분하면 f'x 그게 4 여기다 0 대입하면 f'0의 값은 4 그럼 이게 fx였고 그러면 이걸 미분하시면 f'x가 나오겠죠? 미분하시면 16x 플러스 a 여기다가 0 대입한 거예요. 그럼 따라서 a 값이 얼마라는 얘기죠? 4라는 얘기겠죠? 이거 0 대입하면 없어지니까 a 값은 4 이렇게 씁시다. 4x 플러스 b 다시 이거 0 대입하면 마이너스 5 이번에는 b 값이 마이너스 5라는 얘기죠? 그러면 0 대입하면 이거 다 지워지니까 이게 fx 남은 건 이제 저식을 풀어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fx x 16제곱 fx 플러스 8x 제곱 4x 마이너스 5 극한 구하는 문제니까 다시 로피탈 없어지고 16x의 15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4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4 마이너스 28 네, 이렇게 정답을 구하죠. 다음 3차 함수가 밑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죠. 여기 f1의 값은 0 f'1의 값은 9 이 정도는 좀 깔끔하게 금방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나서 물론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미분한식도 필요할 테니까 이제 써놓긴 합시다.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괜찮죠? 근데 이걸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지수가 a, b, c까지 3개잖아요. 근데 이건 2개밖에 구할 수 없는 관계식이기 때문에 하나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럼 조건 나를 분석해야 되는데 fx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여기까지를 뭐라고 표현하죠? f' x 그렇죠? 어떤 특정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제 미분계수가 되는 거고 모든 점, 이 그래프 위에는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니까 도함수 f'x가 되죠. 저기 있네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도함수가 2차인데 2차의 최소를 구한다 그러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계속 줄기차게 배웠던 포물선이죠. 아래에 블록한 포물선 축이 어디 있나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3분의 a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축인데 특별한 조건이 없는 이상은 이 2차식은 언제 최소를 갖죠? 꼭지점의 y좌표에서 최소를 갖죠. 그 꼭점의 x좌표 값이 3분의 2인데 그 x가 여기 있네요. x 4일 때 이게 4라는 얘기죠, 결국은. 마이너스 빠뜨렸네요. 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마이너스 12 찾았으면 여기다 얼른 집어넣으세요. 여기다 마이너스 12 집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4. 그럼 이거부터 구합시다. f'1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24 플러스 b 얘가 9 b 값은 30. 그럼 b 값 30 구했으면 또 여기다 얼른 집어넣읍시다. fx는 x세제곱 b 아까 이거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2? 12x제곱 플러스 30x 플러스 c. f1의 값이 0이었죠? f1의 값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2 플러스 30 플러스 c 그게 0. c 값은 얼마인가요? 19 마이너스 19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fx가 이제 완성이 되죠?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30x 마이너스 19 여기다 이제 2 집어넣어서 계산하실 수 있죠? 네, 2 자, 상수항이 양수인 당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답니다. 이걸 만족시킬 때 다음을 구하시오. fx의 차수와 그 다음에 fx의 관계식을 구하는 문제인데 상수항이 양수 이런 조건은 괜히 주는 게 아니겠죠? 뭔가 문제의 의미가 있으니까 아마 줄 것 같고 저렇습니다. 도함수. 당함수인데 몇 차인지 몰라서 이제 1번에서 차수를 구하라고 되는데 실제 문제는 이제 이런 말 안 써주겠죠. 그냥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만족하는 fx가 있다. 뭐 f2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려면 이제 1번에서 말한 것처럼 이 관계를 만족하는 fx의 차수를 알아야 된다. 당함수니까 기껏해야 상수, 1차, 2차, 3차 뭐 이따위 것들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상수는 아닐 테고 fx가 1차라면 1차를 미분하면 상수가 돼서 좌변은 1차식이 되고 우변은 3차식이라 안 맞죠. 그럼 fx가 2차라면 2차에 미분한 1차를 곱하면 3차 맞네요. 3차면 안 되겠죠? 3차, 2차 곱하면 5차가 되니까 fx는 x에 대한 2차식이다 라는 거를 차수는 2다 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 그럼 fx를 2차식이니까 일단 둬야 되겠죠? 뭐라 둘 게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둡시다. 개수도 일단 확실치 않고 이렇게 그럼 도함수는 2ax 플러스 b 이렇게 돼요. 이해되죠? 그냥 그 다음부터는 약간 노가다성으로 때려 박는 겁니다. 뭐 대단한 풀이가 있질 않아요. 이렇게 해서 좌우를 전개해서 고1 때 외웠던 항등식의 개수 비교법으로 푸시면 돼요. 그럼 여기를 정리하면 2a 제곱 x 세제곱 3차 2차는 이렇게 플러스 3ab x제곱 1차는 여기 있는 b제곱 x 플러스 2ac 플러스 b제곱 x 상수항 bc 얘랑 서로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제곱은 1인 거니까 따라서 a 값은 2개겠네요.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네. 그리고 이제 이쪽식 a가 만약 1이라고 친다면 여기가 1이에요. 그럼 3b는 9가 돼야 되고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3b가 9니까 여기도 b값은 3 여기 b값은 마이너스 3. 자 그럼 이쪽 값 여기 2ac a가 아까 얼마였죠? 1이라고 친다면 여기는 2c 플러스 9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1 넘어가면 c 값은 마이너스 5. 근데 이 c 값이 다항함수인 fx의 상수항이 되잖아요.
근데 상수항이 양수라고 돼 있으니 이제 이 조건은 틀렸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 조건이 맞다는 뜻이니까 이 조건에 맞게 써보면 여기다 다시 x에다가 a에다가 마이너스 1, b에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c 플러스 9는 여기 있는 1차항계수 마이너스 1. 그럼 이 c의 값은 10, 따라서 c 값은 5. 이게 맞겠네요. 상수항이 양수인 거니까. 그러면 완성된 f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이게 완성된 fx가 됩니다. 자, 3차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키고 y는 fx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게 무슨 함수예요? 기함수라고 부르죠. 원점 대칭인 함수, 기함수. 기함수에 대한 수학적 표현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위에서 말하는 원점 대칭을 관계식으로 쓰게 되면 f-x는 마이너스 fx랑 같다. 기함수는 기침하는 함수잖아. 그래서 목에 있는 가시를 기침해서 바깥으로 내보내죠. 그런 느낌으로 기함수가 만들어지고, 이거는 이제 수학적 의미에서 본다면 대수적 측면이죠. 그러니까 수나 문자를 다루는 파트에서 본다면 기함수를 이렇게 관계식을 통해서 알게 만들고, 그 다음은 기하적 측면에서는 위에서만 적어요. 원점 대칭 그래프. 그래프 자체가 원점 대칭 경우를 보통 우리는 기함수라고 부르죠. 그럼 우리가 배웠던 대표적 기함수 중에 상하함수 중에 기함수 뭐 있나요? sin x, y는 sin x. 이거 대표적인 원점 대칭이잖아요. 그림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반대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있던 점이 원점의 대칭, 여기 있는 점은 원점 대칭. 이렇게. 또 뭐 있죠? 탄젠트 x. 탄젠트 x도 전형적인 기함수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점이 원점 대칭돼서 여기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상함수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고 뭐를 다루죠? 당함수를 다루잖아요. 당함수에서 기함수는 보통 무슨 차함수? 홀수 차함수예요. 그러니까 x, 뭐 개수 붙는 건 상관없는데 차수는 일단 x, x 세제곱, x 5제곱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홀수차고 그게 기함수가 되고, 반대로 우함수는 짝수차인 거죠. 그럼 당함수인 fx는 홀수차로 구성되어 있는 함수가 되어야 돼요. 근데 3차함수잖아? 그럼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인데 뭐가 없어져야 된다고요? 홀수차만 남아야 되니까 이게 짝수차들은 지워져야 돼요. 그래서 fx는 이렇게 ax 세제곱 플러스 cx 이런 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아까랑 똑같네요. f'x는 3ax 제곱 플러스 c. 얘네들을 이 식에다 때려 박으면 돼요. 그래서 좌우 비교하는 계수 비교로. 자, 이거는 간단한 설명이었고, 원래 풀이는 뭐 이래요. 원점에 대한 대칭이다 보니까 이 관계식이 성립해야 된다.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랑 같다. fx 마이너스 fx 여기 다 음붙이고 x 자리에 마이너스 x 대입해라. 이렇게. 그럼 정리하면 ax 세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음수 제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되겠죠? 좌우를 비교하다 보니까 얘랑 이렇게 지워져요. 이렇게 넘기게 되면 2bx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0. 따라서 b값은 0 이렇게 돼요. 여기다 마이너스 붙어야 돼요. 모든 식에 음수를 붙이는 거니까 이 식 전체 음수. 그럼 넘어가면 이게 넘어가서 이 d의 값도 0. 그 d값은 0. 좌우를 비교하는 항등식이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B하고 D가 0이 된 거니까 B하고 D가 0이 돼서 얘랑 지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3차와 1차 홀수차만 남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미분하신 다음에 아까 좀 식을 집어넣어서 좌우 비교하시면 가볍게 나머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테고.
함수활용 1, 여기까지는 아마 각 학교마다 시험 범위에 들어갈 부분인데 78번 같은 문제를 잘 보세요. 저 문제가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fx 관계식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x 세제곱인데 다른 문제에서는 저 fx가 뭐 2x 4제곱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형태로다. 이게 관계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걸로 나왔을 때죠. a 플러스 h, 뭐 fa, 그 다음에 a 플러스 에타 h 뭐 이렇게 됐을 때 세타에 대한 극한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는 거의 뭐 외워도 됩니다. 이 답은 보나마나 1번이에요. 고등교과상 이건 1번일 수밖에 없는 문제만 출제하기 때문에 이게 원래 고등교과를 벗어난 문제풀이 자체가 약간 벗어나는 문제인데 학교 내신에는 잘 안 나오긴 해요. 약간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답은 정형화되어 있어서 답이 1이에요. 3번. 3. 원풀이는 좀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문제긴 한데 다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설명하고 내가 다음부터 이거 질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fa 플러스 h죠?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h의 세제곱은 fa, 저기다 a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a의 세제곱 플러스 f'이니까 이걸 미분한식이 필요할 것 같죠? 마이너스 3x의 제곱이에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x 제곱에다가 이걸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3h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분배해야 돼요. a 플러스 세타 h의 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h 마이너스 3a h의 제곱 마이너스 h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a의 세제곱 이거를 분배하면 a 제곱 플러스 2a 세타 h 플러스 세타 제곱 h 제곱 마이너스 3h를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3a 제곱 h 플러스 마이너스 6a 세타 h의 제곱 마이너스 3 세타 제곱 h 세제곱. 자, 정리해요. 얘랑 얘랑 지워져요. 그 얘랑 얘랑도 지워져요. 다 음수죠? 일단 다 양수로 써볼게요. 어차피 다 음수니까 이렇게 됐고 6a 세타 h 제곱 플러스 3 세타 제곱 h 세제곱. 얘를 뭘로 나누냐면 이 식을 완전제곱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3h로 양변을 나눕니다. 그럼 여기는 ah 플러스 3분의 h의 제곱 3h로 나누면 2a 세타 h 플러스 세타 제곱 h 제곱 다시 양변에 a 제곱을 덧셈을 해요. 그럼 a 제곱 플러스 ah 플러스 3분의 h 제곱은 여기다 a 제곱을 덧셈하게 되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에요. 여기 세타 h 곱이고 여기 a 곱해서 이렇게 곱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얘가 a 플러스 세타 h의 제곱식이 되죠. 식 자체는 세타로 정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양쪽을 루트를 넘겨서 a 플러스 세타 h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이게 어차피 양수값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루트 씌우고 a 제곱 플러스 ah 플러스 3분의 h 제곱 이걸로 넘어갑시다. a가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a 다시 여기다 쓸게요. 다시 양변을 h로 나눠요. 그러면 세타는 h분의 1 곱하기 루트 이거 지울게요. a 제곱 ah 플러스 3분의 h의 제곱 마이너스 a인데 이걸 루트 a 제곱 써도 괜찮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극한 구하는 거예요.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자, 이러고 나면 혹시 앞쪽에서 이것도 설명 안 들은 분이 계시구나. 필요하면 다시 잘 보세요. 보통 우리가 극한 문제 풀 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 문제 풀 때 보면 이게 루트 안에 2차식이 들어가고 루트 안에 2차식이 들어가는 꼴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 풀이 이런 거였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c 마이너스 루트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d 이 극한을 구하시고 그러면 원래는 유리화를 하죠. 근데 우리는 유리화 안 하고 답을 빨리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요? a에서 b를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유리화 안 하고도 극한값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그 모양이에요.
A에 대한 2차식, 여기도 A에 대한 2차식. 그럼 이 극한 구할 때는 이걸 A에 대한 관계식을 봐야 되니까 H가 개수죠. 그럼 1차 함계수 H에서 이 또 1차 함계수는 없지 지금? 빼고 이걸 뭘로 나누죠? 2로 나누면 극한값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좌변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세타의 값은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1 곱하기 이만큼이 이걸로 바뀌었어요. 2분의 H로. 약분하면 극한이 얼마죠? 2분의 1. 그래서 분모 분자를 더하게 되면 3 이렇게 된다고. 결론이 뭐냐면요. 이 함수식이 바뀌고 여기 약간씩 조금씩 변화가 준다 하더라도 어쨌든 고등교과상 이런 관계식을 물어보고 세타에 대한 극한 문제를 물어보면 이 답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2분의 1이에요. 문제가 안 바뀌어요. 답이 무조건 2분의 1이니까 이 78번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나한테 질문하지 마. 이 짓을 나한테 또 시키지 말라고. 문제만 바뀌어지 계속 이 짓 해야 되는데 이 짓을 내일 모레 70인 선생님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되겠냐? 네가 알아서 하고 이거는. 그리고 사실 이게 아까 말했지만 이게 학교에 뭐 서술형 문제를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답을 외워도 돼.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 문제가 좀 바뀌어. 너 답 2분의 1 썼다. 답 틀렸어. 선생님! 그러지 말고 이 새끼야. 앞에 이런 게 붙을 수도 있다고. 이걸 구하시는데 답 2분의 1 이렇게 하지 말고 앞에 10 붙었잖아. 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죠? 이것만 답이 2분의 1이라고 이것만. 그래요.